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붓꽃의 문외한인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눈과 귀가 즐거운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 붓꽃은 서양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한번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요. 그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원전 1550년 크레타 섬에서 이런 벽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벽화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붓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벽화에 그려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리스를 좋아했다. 그리고 아이리스라는 이름 자체가 레인보우를 뜻하죠. 그 그리스 신화에 그 이리스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천상과 그 땅을 연결하는 전령사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축복, 헤라 여신의 축복을 받아서 꽃으로 환생했다. 그게 이제 아이리스 꽃이 된 건데, 이 식물학자 칼 린네가 1753년에 이게 붓꽃이 워낙 색깔이 무지개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여신의 이름하고 딱 맞다. 그래서 아이리스라는 속명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뒤에 보이시는 이 스위스의 그 한 가든의 모습인데요. 성에 있는 정원의 모습인데 굉장히 무지개 그 톤을 다 보여줄 만큼 튤립보다 더 어쩌면 더 이제 키도 크고 화려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연출이 가능한 게 바로 붓꽃 종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 식물로서 이제 아까 분류학적인 그런 보존 차원에서의 붓꽃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관상용 붓꽃에 대해서 이렇게 AIS 즉 아메리칸 아이리스 소사이어티에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크게 나누는 게 비어드레스, 스피시스, 그다음에 에이리얼 이렇게 있는데 비어드는 이제 수염이 난 종류들이 이렇게 파란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런 꽃들이 다 이제 수염이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비어드 종류 중에서도 키가 큰 게 있고 미니어처가 있고요, 스탠다드 있고 이 크기별로 이렇게 7가지 정도로 또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줄임말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톨 비어드는 TB. 그래서 이제 도감에 보시면 TB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이걸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이리얼은 이제 건조한 지대에서 자라는 붓꽃도 있습니다. 잎이 넓은 애들은 점원이나 미국종이거든요. 점원 네. 독일 붓꽃하고 네, 미국종. 미국종인데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알뿌리가 좀 위로 조금 나오게. 그죠. 구근이. 네, 구근이 위로 나오고 네. 뿌리는 이제 충분히 펴서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심어줘야. 심을 때 예, 뿌리는 펴서 땅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하고, 예, 그 구근은 살짝 보이게 그렇죠. 그렇게 심어야 이게 결국 물을 안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뿌리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네. 이 알뿌리가 이제 파묻히는 거는 안 파묻히게 처음에 심어주는 게 좋아요. 자리를 잡고 나면 그래도 덜한데 처음에는 이제 얘가 잘 물르더라고요, 알뿌리가. 그러니까 이제 깊이 심지 말라는 얘기네. 깊이 심으면 안 돼. 깊이 심으면 안 되나. 이 잎이 넓은 거. 네, 점원 아이리스, 미국 아이리스는 아이리스 종류. 그렇게 하고, 네. 또 재팬이나 뭐 종류가 또 좁은 종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잎이 좁은 종류들. 걔네들은 또 이제 그냥 쉽게 편하게 심어줘도 되고, 걔네들은 뿌리가 다 이제 알뿌리가 얘처럼 굵진 않으니까 일단은 그냥 심어줘도 걔는 아무키나 해도 잘 살더라고. 걔는 물속에서도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물속에도 사니까. 창포 종류 이런 거가 다 그렇죠. 그런 종류죠. 네, 비슷한 종류죠. 네, 또 그 서양 정원의 붓꽃에 관련된 역사를 찾다 보면은 요 얘기는 이제 꼭 나오죠. 요 꽃이 이제 노란꽃 작포인데 요런 엠블럼 많이 보셨죠? 상징. 이게 바로 이제 요 꽃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카웃의 엠블럼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프랑스 깃발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깃발 모양 이거 유럽에 가시면 막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철제 대문 같은 데 보면
형태가 이런 걸로 되어 있죠. 이런 게 바로 이제 붓꽃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그 프랑스 왕국의 프랑스의 전신이었던 프랑크 왕국을 만든 사람 클로비스 1세였는데 고트족하고 전투를 하다가 이제 후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강을 만났어요. 근데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꽃을 보고 저기로 건너면 살 수 있다. 왜냐면 얕은 물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강을 건너서 살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꽃이 너무나 고맙고 대단한 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랑스 국기에 사용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특히 루이 6세부터 공식적으로 이 꽃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기에다가도 이제 디자인으로 쓰고, 그래서 루이 8세의 대관식 장면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플레르 드 리스라는 용어로 이 꽃이 불리거든요. 리스 강의 꽃, 그 강의 이름이 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모양이 파랗게 이제 강물에서 이렇게 꽃이 펴 있는 모습을 형성한 이런 것들이 휘장이라든지 뭐 깃발이라든지 이런 배경 무늬 디자인으로 많이 쓰였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져가지고 좀 늦게 와가지고. 얘도 올해 처음 피내라 색깔이 되게 진하고 예뻤네. 요거는 그래도 아직 하나 남아 있네요. 요거. 얘 시원찮아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괜찮아서. 네. 그러니까 요 풀잎이 풀일이 많은 거 하고 풀일이 적은 거 하고 차이는 뭐예요? 그거는 특별히 뭐 생육 과정은 똑같아요. 많으나 적으나. 근데 이거 이제 많이 개량을 해가지고 더 예쁘게 자꾸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풀일이 많아진 거지. 그 풀일이 많은 거는 조금 이제 가격이 비싸고, 그렇죠. 풀일이 적은 건 좀 싸고 저렴하고 네. 그런구나. 또 잠깐 더 이제 시간을 또 흘러가면 또 15세기 때, 이 중세 시대 때는 가톨릭의 그 권위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는데, 이 성모 마리아가 있고요, 주변에 신자들이 있고, 이게 천국의 정원이라는 그림인데 유명한 그림이죠. 여기에 붓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우리가 정원이 어떻게 디자인됐고 이런 거를 알 자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종교화를 통해서 이때 이런 꽃들이 사용되었구나. 여기 뭐 은방울꽃 같은 것도 있고요, 작약도 있고 다양한 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프랑스 지몰라모 피니의 1600년도의 그림을 봐도 여기에 정중앙에 붓꽃이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플로리스트, 이때도 이제 플로리스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플로리스트는 꽃을 키우는 가드너, 그래서 뭐 절화로 해가지고 테이블이라든지 재단을 장식하는 그런 꽃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플로리스트였는데, 이렇게 중요한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제 붓꽃 그 더 세부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호피 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제 붓꽃 종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물가에 자라는 꽃창포, 그리고는 독일 붓꽃 종류는 이제 털이 수염 같은 게 막 나 있어서 어떤 분들은 징그럽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굉장한 그 매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다 이제 벌이나 나비드 또는 벌새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허니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꿀의 위치라든지. 그래서 꽃을 자세히 보시면 위로 이제 3개의 꽃잎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걸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외화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3장이 떨어져 있는 것을 폴 또는 내화피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암술대가 이렇게 넓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들어 올리면 요게 이제 수술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붓꽃이 꽃 구조가 굉장히 난 만큼이나 복잡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이런 구조적인 미학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관상 가치가 있는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튤립보다 더 복잡하고 더 색깔도 화려하고 이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고흐 같은 경우도 이 붓꽃의 매력에 빠져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요. 이 중세 시대 때는 이 붓꽃이 3개의 꽃 삼수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이런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도 했고, 붓꽃의 그 잎이 날카롭게 칼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성모 통고의 꽃이다. 그러니까 그 가톨릭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붓꽃이기도 했습니다. 검정에 가까운 보랏빛. 요거 한 송이가 남았네. 요거가 제일 늦게 피는 거예요? 네, 제일 늦은가 봐요, 걔가. 요거가. 네. 요거 피면 참 정말 예쁘겠는데. 이게 6월 중순에 핀다고요? 네. 이게 제페나 이리스인데? 예. 그러면은 독일 붓꽃이 다 진 다음에 핀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죠. 독일 붓꽃은 한 5월 중순에서 예. 한 5월 20일경이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이거는 잎이 가늘다, 좁다. 예, 얘는 잎이 좁은 반면에 꽃은 또 크고 이뻐요. 아, 꽃은 크고 이쁘고. 그럼 이게 뭐, 이거 심을 때는 이제는 막 심어도 괜찮다. 얘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심어도 잘 산다. 심어도 잘 살더라고요. 뭐 창포 같은 거 물에서 막 자라는 거 이런 거. 얘도 같은 음, 저길 거예요. 저거는 이거는 뭐예요? 얘도 그 종인데 얘는 또 더 일러요. 아, 얘 똑같은 재편인데 네, 이거는 또 이 꽃이 일찍 피는 거다. 네 되게 일찍 펴요. 아, 완전히 졌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런 특별한 종들이 에이리얼로 분리가 되는 거고, 비어드레스는 우리 붓꽃이라든지 꽃창포라든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양 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서식하는 이런 종류들이 대부분 수염이 없는 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 스피시스로 관리되는 것들이 있고, 이거는 아까 그 오전에 세션에서 공부하셨듯이 주노 타입이 이제 벌브 형태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라이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벌브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아이리스가 있어요. 그런 종들은 따로 벌버스 버라이어티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개화기도 2월 말부터 지금 9월까지 굉장히 개화기가 길거든요. 튤립은 뭐 길어봤자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고 다 끝나는데, 이 붓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종에 따라서 종 하나의 개화기는 짧지만 여러 품종들을 같이 쓰게 되면 굉장히 긴 개화기를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미국 붓꽃협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매년 이렇게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전시회를 하고, 그리고 이런 특별한 품종들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뉴욕에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 소개된 붓꽃 종류들이고요. 192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뉴욕식물원에서 회의를 하다가 사람들이 협회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주로 목적은 이제 이런 이름, 너무나 많은 종류와 품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를 하자, 이런 게 이제 그 협회의 그 주요 미션이었고요. 주요 구성원은 원예가라든지 식물학자, 정원가, 육종가, 재배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71년에는 재단이 창단되기도 했습니다. 좀 더 그 협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면, 미션이 이제 붓꽃 보존과 즐거움, 그다음에 이런 것들 촉진하고 지식을 정립해서 전파한다. 붓꽃에 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전파하고 하는 거죠. 비전은 이렇게 재배와 즐거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교육 목적, 그다음에 정원용, 그다음에 회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월드페어, 꽃박람회 같은 데에서 이분이 이제 출품한 주요 품종들이 금메달을 따게 되고, 다른 그 정원식물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고 이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붓꽃의 인기가 크게 퍼져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 IS 미국 붓꽃협회의 그 하나의 그 육종가로 활동하셨던 프랭크 프레스비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뜻을 기려서 만들어진 정원입니다. 레인보우 언더 힐, 그다음 프레스비 메모리얼 아이리스 가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1927년, 거의 협회가 만들어진 지 7년 만에 생겼고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정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붓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여기에서 이제 AIS 컨퍼런스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든 파티도 하고, 여기 음악회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붓꽃이 개화하는 시즌에 맞춰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이거는 이제 미스테리 백 세일이라고 해서 그 백에다가, 종이백에다가 굵은 아이리스 그 라이좀들을 막 넣어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미스터리 백. 그래서 저렴하게 이제 판매를 하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면, 근데 뭐 아무거나 넣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품종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봉투를 열었을 때 거기에 이제 유명한 품종들이 딱 그 라벨링이 다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 식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참 재미있는 이벤트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갤러리를 유지를 하는데, 이 갤러리의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이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토 콘테스트를 하는데, 사진 콘테스트를 하는데, 이 분야가 또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분야가 한 7, 8가지 이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 가든에서 찍은 사진, 두 번째는 야생에서 찍은 사진, 야생 붓꽃.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 붓꽃 관련 이벤트에 참가했거나 그런 관련된 이벤트 사진. 그리고는 접사, 클로즈업해서 찍은 붓꽃 사진. 이렇게 요 이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출품을 하게끔 사람들한테 유도를 하고 차별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붓꽃도 굉장히 앨리스가 좋아했기 때문에 듀퐁이 그 붓꽃을 많이 사줬어요. 정원에 많이 심도록. 보시면 이렇게 1908년에는 한 900본 정도의 붓꽃을 구입을 해서 이런 라티폴리아라든지 시피움이라든지 엔사타 이런 종류를 이렇게 해서 900그릇 사줬고요. 그 다음에 15년에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는 더 많이, 가을에는 2,000본 이상의 구입을 했고 22년에는 붓꽃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써니브룩 붓꽃 농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써니브룩이라는 농장에서. 여기는 굉장히 희귀한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568종의 그런 붓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구입을 해서 AIS에도 멤버로 가입을 했어요. 붓꽃협회. 그래서 앨리스가. 그리고 그 주변에 이런 다른 정원들이 있었는데 듀퐁 일가가 만든 윈터투어 가든, 그다음 윌밍턴 정원 이런 데서도 다 가입을 했었는데 매년 대회를 해요. 자기가 키운 붓꽃을 가지고 와서 유리병에다가 꽂아놓고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해가지고 누가 꽃을 제일 잘 키웠나. 그래서 거기서 듀폰 부인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마이너한 얘기인데 크게 뭐 큰 상은 아니고요. 이런 협회에서 이렇게 1등을 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1944년에 듀퐁 부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붓꽃이 조금 로무드에서 좀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른 정원 위주로 좀 발달이 됐고, 그래서 듀퐁 부인이 좋아했던 거는 주로 파란색과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렉션을 듀퐁 부인이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그때 사진입니다. 1915년에 이런 모습. 약간 하늘색이 있는 그런 듀퐁 그 부인이 좋아했던 꽃. 뒤에는 양귀비꽃이 같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75불 정도. 그러니까 요 한 품종의 구근 하나가 한 10만 원 정도, 8, 9만 원 이상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이건 싼 거였어요. 비싼 거는 20.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한 300불 정도. 이렇게 해서 붓꽃이 요 써니브룩 그 너서리를 통해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됐다. 그리고 듀퐁 그 부인도 이것을 이용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아까 그 캐나다 왕립식물원 그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 그 왕립식물원에도 이러한 정원이 있습니다. 붓꽃원. 결정기는 6월에서 7월이고요. 47년에 조성이 되었고 TV, 아까 TV가 뭐라고 그랬죠?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톨 비어드. 그래서 키 큰 비어드 품종 위주로 해서 960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60cm 이상. 그리고 여기는 아무거나 심는 게 아니라 AIS에 등록이 돼서 수상한 품종들 위주로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HM은 이제 2년차가 된 그 등록 붓꽃이고요. HM은 이렇게 등록된 것 중에서 2년이 지난 것 중에서 AM 어워드 오브 메리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JW 최고의 품종 한 품종한테 이 상을 주고요. 그 다음에 DM 가장 영예로운 상에 이런 메달을 수여합니다. 덴버 보타닉 가든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이리스가 붓꽃이 필 때는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뭐 단독주택 시골에서 정원 가꾸기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습도 한번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독일 붓꽃 위주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자생 붓꽃이라든지 꽃창포를 활용해서 그 혼합식재 화단을 만들면 더 예쁜 풍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덴버 보타닉 가든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붓꽃에 대한 자료가 잘 되어 있고 이걸 클릭하면 이 꽃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 그 다음에 더 클릭하면 이제 이런 꽃 사진까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서 자료 아까 AIS도 그렇고 덴버도 그렇고 모든 그 식물원 수목원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시면 정말 엄청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하실 때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 아까 그 로무드의 경우에서도 히스토릭한 그 아이리스 컬렉션들이 좀 이렇게 사라지고 있고 또
이 붓꽃의 인기가 서양에서는 독일 붓꽃의 인기가 예전만큼은 좀 아니고 혼식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계속 인기 있는 소재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튤립처럼 대규모로 이렇게 심는 그런 공간들은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붓꽃 청류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그 붓꽃원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붓꽃 종류와 꽃창고 이런 종류들을 볼 수 있는 그 공간들이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이런 그 히스토릭 아이리스 프리저베이션 소사이티가 그런 붓꽃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1987년에. 그래서 그만큼 아이리스라는 소재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든 플랜트이고 저희 수목원에서 이 중심적으로 이런 붓꽃을 주요 정원 소재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